네, 이번 영상은 이제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작용하는 자기력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배웠던 내용과 이제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자기력은 Q, V 크로스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도 전하가 띈 그 대전된 입자가 자기장 내에서 속도 V로 운동할 때 이렇게 바로 자기력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전하가 이렇게 운동하는 이걸 이제 전류로 한번 나타내 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전 장에서 이제 뭐 RC 회로가 됐든 어떤 이게 뭐 도선 내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는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대전 입자가 운동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도선 내에서는 이제 전자가 되는 거고, 뭐 양성자 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양성자 자체가 이제 그 뭐 대전 입자로서 이제 전류가 되는데, 어쨌든 결국 전류라는 것에 의해서 전류는 곧 대전 입자가 운동하는 거고, 그 대전 입자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입자의 충돌로 인해서 바로 도선 전체에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선을 구성하고 있는 건 원자 핵도 있고 전자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동하는 그러한 대전된 입자가 운동하게 되면 자기력을 받게 되는데, 그 자기력에 의해서 그 도선 전체가 바로 힘을 받는 것으로 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가운데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그 좌석 막대 좌석 이제 말굽 좌석이죠. 보면 N극이 있고 S극이 있고,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을 뒀을 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해서 보통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을 이제 N극에서 S극을 쳐다보는 방향으로 쳐다보게 되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그림에서 이제 두 번째 그림이죠.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전류 I가 없을 때, 그러니까 전하가 이동하지 않을 때, 그때는 당연히 Q가 있다고 해도 V가 0이기 때문에 F가 0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죠. 자기력이 없으니까 아무런 도선상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될 때, 전류가 지금 위로 흐르고 있어요. 전류가 위로 흐른다라는 건 양전하가 바로 윗방향으로 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물론 전자가 아랫방향으로 운동하는 게 맞긴 한데, 뭐 전류는 보통 양전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쭉 좀 헷갈릴까, 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음전하가 아랫방향으로 운동한다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힘의 방향은 같아집니다. 왜냐하면 전하의 방향도 반대지만 운동 방향 V도 반대이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두 개가 이제 곱해져서 결국 이제 효과가 상쇄되죠.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건 일단 양전하일 때 V 크로스 B의 방향에 대해서 먼저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오른손으로 한번 지금 한번 해볼까요? V 크로스 B라고 해서 V에서 B 방향으로 4개 손가락을 감싸실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나, 또는 4개 손가락을 자기장, 엄지손가락을 여기 그 전류의 방향이라고 할 때 둘 다 공통적으로 자기력의 방향이 왼쪽 방향임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선이 원래 직선상의 모양이었는데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구부러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네 번째 그림인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시피 우리는 이때는 자기력의 방향이 화면상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전하가 아랫방향으로 속도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것도 V 크로스 B를 해보면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게 되고, 이 양전하로 인해서 전체 도선이 이렇게 힘을 받는 걸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금 수식으로 좀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4페이지 아래쪽을 보면 이제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전류 I가 흐르는 길이가 L이고 단면적이 A인 직선 도선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요 곱하기 X 표시를 통해서 균일한 자기장이 지금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만드는 건 외부 뭐 연구 자석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길이가 L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도선의 단면적은 A입니다. 그 내부에 지금 하나의 전하량이 Q인 얘가 오른쪽 방향으로 유동속도 VD로 운동할 때, 우리 유동속도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유동속도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 전류 I를 N 곱하기 Q 곱하기 VDA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우리 전류 처음에 배울 때 한번 했었습니다. 기억하죠? 이때 이 VD가 바로 유동속도죠. 그러니까 R자 이제 속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작용하는 힘을 한번 생각해 보자. 유동속도 VD로 움직이는 전하량 Q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QV 곱하기 V 크로스 B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도선 내에는 전하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는 전하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도선에 작용하는 전체 힘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바로 시료 내에 있는, 여기서 이제 길이가 L이고 면적이 A인 이 시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선 도선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 직선 도선의 일부에 있는 모든 전하수, 이 전하수라고 하면 여기서 이 전하는 전하 운반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전하 운반자의 수에다가 곱하기 QV 크로스 B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는 거죠. 전하량 한 개에 작용하는 힘이 위에 있는 동그라미 표시를 한 거니까 거기다가 라지 N기라고 하면 라지 N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체 이 시료 내의 전하의 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료의 부피는 AL이죠. 면적 곱하기 길이니까.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 전하의 수를 우리가 소문자 N으로 보통 쓴다 그랬어요. 이제 전하 밀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즉 이렇게 되면 길이 L 도선 내에 있는 전체 자기력은 전하 하나에 작용하는 자기력에다가 NAL을 곱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AL이 부피고 N이 단위 부피당 전하수니까 바로 N까지 곱해준 NAB 이거 자체가 바로 시료 내의 총 전하의 수가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이거 지금 전류로 우리가 좀 나타내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전류를 많이 배웠으니까. 근데 전류는 NQVA니까 여기에 N이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 N이 있고 여기 Q가 있고 여기 V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가 있죠. 이거 이제 전류 I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류 I로 나타내면서 이거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자기력은 IL 크로스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이거랑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게 우리 처음에 아까 전하량으로 공부했던 Q, V 크로스 B 요거 밑에 있는 이 공식은 전하 하나에 작용하는 자기력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위에 있는 지금 빨간색 그 사각형으로 표시한 건 도선 길이가 L인 도선의 전류 I가 흐를 때 그 도선에 작용하는 전체 자기력은 I 곱하기 L 크로스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L 위에 벡터가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면 I 위에 벡터가 표현되어 있지 않고 L 위에 벡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L 벡터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전류 I 방향으로의 길이 벡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냐 왼쪽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당연히 반대 힘의 방향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게 방향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 방향을 바로 이 길이에 대해서 그 길이에 대한 그 함수 위에 벡터를 표시해서 우리가 보통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전에 수업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한 학생도 있었었는데 바로 이 전류 I라는 이 물리량이 과연 벡터량이냐 아니면 스칼라량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아마 이거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어떤 사람은 전류 I는 벡터량이다. 또 어떤 사람은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량이다. 이렇게 주장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뭐 일부 학자 같은 경우도 좀 의견이 좀 갈린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물리를 전공하면서 배운 내용,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고 제가 배운 내용은 전류는 스칼라량이에요. 이걸 왜 스칼라량으로 볼 수 있냐? 이게 뒤에 그 표기하는 것도 계속 스칼라로 표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우리 그 전하량 보존에 의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예를 들어서 위에 전류가 I1, 양쪽에 전류가 I2 흐를 때 전체 흐르는 전류 I는 I1 더하기 I2 이렇게 그 키로웨프 법칙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I1의 방향이나 I2의 방향이 사실 이게 만약에 벡터량이라고 할 것 같으면 I1이 이렇게 빨간색 궤도로 이렇게 이렇게 도선이 있으나 이렇게 있으나 빨간색과 파란색 이렇게 만약에 I1과 I2가 있다라고 하나 빨간색 궤도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나 결국 이 방정식은 그대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전류의 그 방향이 뭐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이 기울기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보통 그 벡터의 벡터 연산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전류는 스칼라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자기력을 공부할 때 보면
분명히 전류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전류가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을 봐도 전류가 위로 흐르냐 아래로 흐르냐 이게 되게 중요해. 근데 이것도 사실 부호로서 나타낼 수 있거든요. 뭐 위를 플러스 아래로 마이너스. 우리가 대표적인 스칼라량인 요 1 같은 경우도 부호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죠. 이게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이게 스칼라량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미안합니다.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고 해서 이 W를 우리가 벡터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건 그 물리적 의미를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부여할 때 마이너스를 쓰고 이제 수식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라서 여기서 전류도 윗방향과 아랫방향 이걸 통해서 전류는 무조건 벡터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결국 지금 전류의 방향이 사실 외부 자기장이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할 때 도선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사선인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럼 사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세타에 따라서도 힘의 그 자기력의 자기력의 크기가 분명 변합니다. 그럼 이때 자기력의 크기는 분명히 이 I가 스칼라량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요 B하고 요 I이란 이 전류 이 사이 세타의 사인 세타로 비례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때는 전류 I를 벡터로 생각해야 분명히 우리가 이 연산을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계속 제일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바로 이 키로이프 이 법칙의 설명이 있는데 전류가 무슨 얘기죠? 지금 이렇게 I1, I2 이렇게 흘러서 합해서 이렇게 I3가 되는 거나 이 I3가 이렇게 흐르나 이 아래로 이렇게 흐르나 똑같이 I3 값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벡터의 기본 연산에 만족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전류는 기본적으로 스칼라량이라고 하는데 위에 있는 자기력 이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전류의 방향이 X축으로 어떤 방향, Y축으로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 값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전류를 분명히 벡터량으로서 취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이때는 어떻게 우리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바로 여기 있는 그림처럼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서의 이 벡터의 성분 있죠. 이 벡터의 방향 성분을 전류가 아닌 도선의 길이는 사실 엄밀히 보면 이 길이도 사실 스칼라량입니다. 근데 길이 자체는 스칼라량인데 이 길이라는 스칼라량의 전류의 방향을 바로 이 L이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에다가 바로 벡터량을 표시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L이라는 건 분명히 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길이는 내가 배울 때 방향이 없는 스칼라량이 아닌가? 맞아요. 길이 자체는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스칼라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전류 I를 벡터의 역할로서 뭔가 나타내려고 할 때는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전류가 스칼라량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쭉 우리가 연산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때는 전류 I에다가 이렇게 벡터 표시를 하지 않고 길이라는 이 스칼라량에 말 그대로 방향이라는 것을 이렇게 부여를 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방향은 누구의 방향이냐? 바로 전류의 방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있는 이 FB가 I, L 크로스 B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 반드시 밑에 있는 이 공식과 함께 암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밑에 있는 요거까지 한번 봐보죠. 그러면 자기장 내에 놓인 임의 모양의 도선은 어떻게 될까? 이 임의 모양이라고 하면 모양이 요 오른쪽의 그림에 따라서 방향이 계속 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각각의 미소 부분에 따라서 자기력의 그 크기가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충분히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다시피 이건 적분을 해줘야 된다. 매우 작은 미소 길이 DS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미소 자기력이라고 하면 원래 I, L 크로스 B였으니까 여기 L 대신에 DS를 넣는 거죠. 그게 DS가 됩니다. 그럼 전체 자기력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여기다가 전체 인테그랄을 취해주면 되고 도선의 끝이 A부터 B까지 우리가 궁금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정적분 구간을 A부터 B까지 해서 DS 크로스 B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